오늘 시장 분석해보고요. 내일 전략까지 알아보는 증권통 K 시간입니다. 막판에 외국인이 또 한 500억 원 정도 내던졌습니다. 기관은 또 그만큼을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수급적인 흐름까지 어떤 의미 있었을지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오늘 시장은 좀 특징이 크진 않았습니다. 특징이 좀 적은 게 특징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전체적으로는 좀 관망세적인 움직임. 근데 사실 수급만 놓고 보면 특히 코스피가 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외국인은 1,039억 원 순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682억 원 순 매수를 했습니다. 순 매도와 순 매수 금액을 놓고 보면 양 기관 다, 외국인과 기관 다 크게 크지 않은 그런 금액을 보여줬고요. 그래도 좀 특징을 좀 찾아본다라면 기관이 순매수를 했지만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었던 투신 그리고 연기금이 오늘 좀 순매도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기관 쪽에 있어서는 특징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크게 많이 사는 움직임들이 특히 거래소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코스닥은 도리어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외국인의 매도가 코스피보다 좀 더 큰 모습들, 그리고 차트는 여전히 정고점 부근에서 일부 좀 조정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도 좀 조용하다 보니까 확실히 지수도 좀 재미가 없게 보합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을까요? 우선 코스닥 시장 먼저 좀 보면요. 코스피는 특징이 좀 적었죠. 언제부턴가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코스피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코스닥 시장은 10조 원을 항상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 3월에도 그렇고요. 2월 하순 정도부터는 10조 원 이상의 거래대금들이 나오는데 오늘도 코스닥은 거래대금은 좋았습니다. 13조 1,500억 원대의 거래대금이 있었고요.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IT 하드웨어 쪽으로 외국인 개인의 순매수가 좀 많았습니다. LNF 2차전지 쪽에 있어서 이 LNF가 IT 하드웨어 쪽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없으면 사실은 움직임들이 설명이 좀 안 되죠. 오늘 LNF 쪽으로도 그러니까 IT 하드웨어 쪽으로도 개인의 순매수가 컸지만 금융 쪽 또 개인의 순매수가 컸는데 금융 쪽엔 또 에코프로가 있죠. 이 두 종목으로 개인의 순매수가 좀 많이 쏠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좀 마감을 했고 LNF 같은 경우는 대신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 LNF가 시가총액이 크죠. 10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근데 10%가 넘게 오르면서 코스닥의 상승, 오늘 LNF의 영향력이 좀 절대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는데 거래대금 감소 추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여전히 거래대금은 좀 낮아진 모습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목요일에는 10조 원 넘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다시 9조 원대로 떨어졌고 오늘 다시 8조 원대로 떨어지면서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 2차전지 소재 업종들이 있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렇게 적극적인 매도와 매수를 보여주기보다는 시장을 좀 한 발짝 떨어져서 관망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 제가 에코프로와 LNF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피로 와보면 2차전지 셀업체들은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상승이 굉장히 큰 건 아니었지만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이 세 종목 다 2차전지 셀과 관련된 이 종목들은 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좀 수급이 확 쏠리는 이런 종목들, 섹터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화학 섹터로 그래도 좀 수급이 많이 쏠렸었는데 화학 섹터 외국인의 순매수, 기관의 순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본다라면 전기전자 쪽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1,000억 이상 들어왔는데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매도가 집중되면서 오늘 시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우위가 나오는 모습도 그렇고요. 대형주들 사이에서도 2차전지 종목들을 정말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살짝 쉬어가지고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월요일도 오르네요. 그럼 2차전지 종목들의 강세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사님?
약간은 좀 차별화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에코프로가 힘이 조금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에코프로는 좋은 회사고요. 실적도 좋게 나오는 건 좋지만 좀 빨리 올랐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부담인 상황입니다. 개인들의 힘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이 대안이 사실은 LNF로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LNF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에코프로와 반대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단기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코스닥 시장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코스피 시장이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2차 전지 셀업체들은 최근의 분위기가 좋죠. 특히 기관의 수급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분위기를 본다라면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좀 더 좋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성을 조금 생각한다면 거래소 쪽의 2차 전지 종목들을 봐야겠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은 어떤 이슈들이 또 있을까요? 우선 사실은 그 금융시장에서 금리와 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나올 만한 이런 지표가 나올 때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은행 관련된 이슈들은 많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도이치방크도 좀 나왔었는데 좀 사그라드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은행 관련돼서 혹시나도 뉴스가 나올지를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내일 확정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은행은 빼놓고 본다라면 우선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는데 반도체 분위기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습니다. 반도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가 추세적으로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과 그리고 3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 날 미국 PCE 물가 지수 나오는데 이 전까지는 미국에서 나오는 물가나 아니면은 금리와 관련된 이런 지표들 같은 지표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우선 소비자 기대 지수도 소비자들의 기대가 어떻게 반영이 되면서 물가가 반영이 될지에 대한 이런 심리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3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 뉴스들은 꾸준하게 플로우를 따라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3월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이제 현지 시간으로 28일 정도에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이던스에 조금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도상으로는 좀 잡히고 있네요. 그럼 내일장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시장은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눈치를 많이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게임 같은 상황이거든요. 누구 한 명이 매도를 강하게 했을 때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더 갈 수도 있지만 좀 조심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특정 종목을 좀 쉽사리 매수를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매매는 특히나 좀 더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가 크게 변동하지는 않겠지만 종목별로 변동성 분명히 클 수 있고요. 그리고 은행 리스크 아직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금리 리스크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박스권 장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눈치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 종목별 대응 자체는 특히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가 시장에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나 매도 이런 전략보다는요, 눈치 게임 이런 부분들이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변동성도 유의하시고요.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통 K시간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요즘 시장은 진짜 2차 전지 종목들만 완전 잘 가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정말 신나는 장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굉장히 지루한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종목이랑 섹터에 대한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전략들 오늘 다각도로 조명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복귀해보시면서요. 다음 달로 넘어가시기 전에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전략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감은 증권통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